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관여한 점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자, 이게 의미하는 바는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의 혐의가 소명된다, 이렇게 법원이 1차로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 검찰은 송영길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자들과 대질 신문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구속 상태인 송영길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 외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송영길 부인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는데 관련 소식 상세히 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죠. 돈봉투 살포는 송영길을 당대표에 당선시키려는 목적이었고, 송영길 본인 역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판단, 즉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의 혐의가 소명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같은 송영길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은 추가적으로 여러 논란을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민주당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전직 당대표였던 송영길 구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었는데요. 이유는 송영길이 이미 탈당했다는 가당치도 않은 이유를 들이댔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송영길이 탈당했으니까 우리 민주당과는 무관하다, 드릴 말씀이 없다. 참 뻔뻔해도 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이처럼 이번 송영길 구속의 민주당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하고 있지만 그게 민주당의 뜻대로 되지 않을 듯합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 오늘만 해도 여러 보도된 것인데요. 우선 검찰은 송영길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하면서 관련자들과 대질신문 등을 진행하고 조만간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맡고 있는데, 구속된 송영길을 상대로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필요할 경우에 이정근 전 부총장은 물론이고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윤관석 의원 등과의 대질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영장 발부에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법정 진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요. 이 전 부총장은 올 10월 23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이성만 의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장전담판사인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송영길 측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이 전 부총장의 진술은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송영길이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최근 수감 중에 남편까지 잃은 이정근과 송영길의 대질 조사가 이어진다면, 또 돈봉투 살포를 인정한 윤관석 의원과 송영길의 대질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과연 어떤 풍경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이성만 의원 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19명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그야말로 핵폭탄으로 작용할 듯한데, 송영길을 비롯한 윤관석 그리고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에 대한 혐의가 이미 인정된 상황에서 그동안 떠들어댔던 대로 검찰의 독재 탄압이라던가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던가 이런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렇다고 자당 소속 의원 다수가 줄줄이 검찰 조사에 불려나가는 상황에서 가만 있을 수만은 없겠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가장 커다란 악재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제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민주당이 방침을 정했다고 하지요. 국회의원 현역 평가에서 점수를 깎지 않기로 했다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지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아시다시피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9명의 의원들은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을 했거나 참석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중 임종성, 허종식 의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이미 진행한 만큼 이 둘을 가장 먼저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지난 10월 23일 윤관석 의원 재판에서 이정근은 검찰이 윤 의원이 인천 두라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3개 빼앗아 갔어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인천 둘은 이성만, 허종식 의원, 종성이는 임종석 의원이 맞느냐 이렇게 묻자 네 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19명의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다음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 개개인은 물론 이들에게 공천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더 있었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송영길에 대해 검찰이 변호인의 접견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영길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제이 같은 조치는 접견을 구실로 다른 사건 관계인들과 만나 진술 등을 맞추는 등의 입을 맞추는 등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인데요. 제2의 송 전 대표의 아내인 남영신 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 TV를 통해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주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송영길이 할 말이 없게 된 것이요.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행위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 시도로 의심될 수 있는 과거 행적에 송영길이 발목이 잡힌 것인데, 실제 송영길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산지 일주일가량밖에 안 된 깡통폰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수사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도 드러났지요. 이 밖에도 불법 정치자금 조달 창구로 검찰이 지목한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지난해 11월 교체됐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착수하기 전인 지난 3월쯤 프랑스 파리에서 먹사위원과 경선 캠프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박모 씨와도 만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인멸에 대한 시도가 구속종 면회 등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아예 이런 시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치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인데, 현행법에 따라 구속기간 중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는 변호사를 제외한 인물에 대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 또한 통상적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앞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박용수 전 부장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역시 변호인 외 접견이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두환 독재 때도 가족면회는 가능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한 송영길의 부인 남영신 씨의 하소연은 그냥 신세 한탄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